원래 전세 보증금은 다 내 재산이라서 회생하더라도 그 부분 이상은 법원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보증금을 전부 다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버리면 실제로 못 받는 돈 때문에 채무자가 내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유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 보증금 못 받아서 문제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 주택은 그래도 일부 손실 보더라도 결국에는 보증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가 있지만 원룸, 빌라 같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까딱 잘못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거나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의 돈만 회수하는 경우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 주변 전세를 보면 대부분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증금이 1, 2억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준비한 보증금이 회수가 안 되면 내가 낸 돈은 고사하고 대출받은 그 전세 대출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넘는 전세 대출금을 갚을 생각을 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죠. 그런데 이런 분들도 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혜택까지 드리고 있어서 다른 회생 사건들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면책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 사기로 전세 대출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은 분들이 회생을 할 때 얻게 되는 이점은 뭐가 있는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 본인이나 또 주위에 이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회생을 하는 분들은 변제기간이 2년으로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통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다 3년인데요. 이렇게 전세 사기로 빚을 지게 된 분들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켜서 일종의 33%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대신 이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거나 또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수준은 되어야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나와 있는 4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을 것, 두 번째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세 번째는 다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일 것.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이제 임대인이 파산, 회생을 신청했거나 또는 아니면 주택이 이미 경매나 공매를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임대인이 그냥 단순히 보증금을 못 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기의 고의가 있거나 또 그걸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4가지 모두 해당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 보증금이 5억을 넘어서 두 번째 요건 충족이 안 되거나 또 아니면 다른 건 다 되지만 이 세 번째 요건이 빠지는 경우는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일정한 보호를 해줍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만 해당해도 기간이 2년 단축을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자나 피해자 등으로 인정은 안 됐지만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임대인이 사기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또는 재판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회생법원에 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서울이나 수원은 기간 단축을 해주면서 특별한 제한을 안 두는데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2년으로 줄여주는 대신 총 변제율이 20%를 넘도록 하는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이런 기간 단축이 아직 모든 법원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서울, 수원, 부산,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이 되면 기간 단축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2년 동안 갚는 총 변제금보다 재산이 더 많다 그러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이 점도 꼭 체크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회생을 할 때 청산가치 계산해서 빼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세 보증금은 다 내 재산이라서 거기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액수나 또는 질권 설정된 부분 말고는 재산으로 잡혀가지고 회생하더라도 그 부분 이상은 법원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보증금을 전부 다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버리면 실제로 못 받는 돈 때문에 채무자가 내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이 전세 보증금은 일단 청산가치를 0으로 잡아가지고 재산 계산할 때 다 빼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은 보증금 때문에 임차인이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더 내는 일을 막아주는 거죠. 이거는 꼭 전세사기 피해자나 피해자 등으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못 돌려받는 걸 입증만 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집주인한테 수차례 보증금 달라고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걸 안 해줬다. 그러면 이제 문자나 통화 내역
거래 내역 같은 것을 제출해서 법원에 요청을 하면 된다는 거죠. 대신 이 경우는 나중에 혹시라도 예상 외로 집이 경매에서 높게 팔려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걸 대비해서 인가받고 보증금 받게 되면 그 돈이 얼마인지를 신고하세요 라고 이제 조건부 인가를 내립니다. 이거는 내가 신고를 안 하더라도 회생 법원이 인가위에도 내 경매 사건을 챙기면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숨길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경매로 받은 돈이 생각보다 많아져가지고 총 변제금보다 청산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면책 전에 그 차익만큼을 법원에 더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실무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처음 인가받은 대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못 받아서 전세 대출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 경우에 이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또 뭐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개인회생을 통해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 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